네, 이번 시간에는 식생옹벽, 또 절토보 옹벽, 절개지 옹벽, 또 반중력식 옹벽, 뭐 이런 식의 블럭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분하지만 또 제품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제품인지, 어디에서 해주는지, 이런 게 불분명한 제품들이 이제 그 공사 현장에 시공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표준을 잡아보자. 또 시공은 이렇게 해보자. 이런 곳에 이런 블록을 쓰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레고 블록을 개발한 개발자이면서 또 절투보 옹벽을 개발한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법을 개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오늘이 이제 그 저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제가 아주 이렇게 망설이고 고심하고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정확한 공법을 알려드릴까, 이런 고심을 좀 많이 하면서 진짜 이 유튜브는 좀 찍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는 제가 이거를 찍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또 많은 것을 필기를 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다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뇌하다가 오늘은 이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은 꼭꼭 가식이 없이 또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이제 서로가 또 제 말에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위로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좀 시정하자, 앞으로는 좀 개선하자, 앞으로 또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자, 이런 측면에서 받아주시기를 이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제 이 식생 블럭이라는 것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도 초에 식생 블럭을 생산을 해서 1대 0.3, 1대 0.5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전국에 이제 생산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제품을 좀 다양하게 생산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공장들이 지금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전국의 그 식생 블록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만큼 많이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장을 제조를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생산을 해놓으면 또 모양만 좀 멋있으면 또 소비자들은 또 그걸 구입해다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개 이제 저도 그 모양은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좋은 걸로 골라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양을 보고 이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시공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품들이 대개 이제 폭은 균일하게 이제 그건 표준화됐습니다. 높이가 500이고 길이가 이제 1m, 이렇게 이제 500, 두 개의 1렙에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데, 뭐 반중력식 이렇게 또 말씀을 하지. 반중력식이 뭡니까? 반중력식은 뭐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 반중력식 뭐 식생 블록, 뭐 절토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 절투보옹벽이라고 정부에서 절투보옹벽이라고 이렇게 생산 하라고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생옹벽이다. 그런데 그 식생옹벽을 절토부에 시공자들이 또 개발업자들이 갖다 적용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식생옹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식생 온벽, 뭐 반중력식, 중력식, 이게 이제 혼재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500개 천인데도 불구하고 식생이 안 되는 이제 그 안면이 이제 수평을 이루는 블록들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이것은 난 식생은 안 되고 이것은 그 이제 반중력식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혼재가 되고 공법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건데요. 아무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제품이 나가서 안전하게 구축이 되는 공사 현장 또 그 공사 현장에서 완공이 되고 거기에 건물이 이제 쓰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현장들인 것인데 그것을 제품 판매 쪽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들 생산을 하고 모양만 보시고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하여튼 그 앞면이 편편한 블럭은 보강토 대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뭐냐 반중력식이다 그 말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강토 그러면 판매할 때 이것은 반중력식이에요, 이건 보강토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반중력식이라고 해서 절투번에 싸가지고 수평 올리면 그건 뭐 그냥 100%잖아요. 문제 있는 제품으로 100%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식생블럭이 쌓였다면 또 이분들은 뭐 약간 뒤에다 무슨 공법을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만 반중력식이라고 수평을 이루는 블럭은 그거는 이게 성토면에 쌓였다면 그게 이제 의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성토면에 쓸 때는 그리드 공법을 활용을 해서 매 칸마다 그리드를 깔아야 되는 겁니다. 매 칸마다. 그럼 매 칸마다 그리드를 깔고 10톤이라는 다짐률이 이제 보강토 토체는 다짐률에 의해서 서 있는 공법이니까요. 근데 중력식을 잡고 그리드를 싸면 그 보강토는 해배당 한 25,000원, 3만원도 가능한데 중력식은 5만원, 6만원 누가 그 중력식을 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토면에 반중력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절토면에 쓰기 위해서 그냥 편편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건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공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생산하는 또 고안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블럭을 어디다 싸라 어떻게 싸라라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토면에 싸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토면에 싸면 절토면에 쌀 때는 뭐 공법이 있으면 절토면에 싸도 되죠. 여러분들 공법이 있으면 절토면에 그걸 싸도 됩니다. 공법이 없이 자중으로 싼다는 것은 그거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 수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제품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 제품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접목되고 안전성을 유지하느냐를 생각하시고 제품 디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식생옹벽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제 뭐 반중력식 수평을 이루는 제품은 하여튼 기초는 이제 묵은으로 해서 40cm 이상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생옹벽은 1대 0.3 이상으로 앞으로 당겨서 쌓는 것은 구조검토가 안 되는 겁니다. 구조검토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공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1대 0.3으로 싸서 뭐 3m 이제 이 중력식 옹벽은 뭐 3m에 4m 쌓는 부분이지 5m를 싸도 좀 위험한 그 이제 공법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공법이 있으면 뭐 5m까지 축출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블럭 하나에 15cm가 후퇴되는 그런 제품만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이탈해서 그거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국토관리청에 사무관한테 직접 내가 이거는 개선해 달라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설계사님들도 문제입니다. 설계사님들이 그걸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뭐 식상응벽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직벽으로 그분들이 식상응벽 여러분들 설계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15cm 후퇴하게 설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쌓는데 중목 내는 데는 직벽으로 싸셔가지고 중목 다 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슨 뭘 취하고 그 광고 허가청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잘 있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대 0.3을 유지해줬을 때 그거는 중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시고 허가가 나면 그 시공자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이건 1대 0.3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블럭 하나에 몇 cm 후퇴시켜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중복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그 시공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시공자들은 그 개발업자들은 또 다릅니다. 입찰을 받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또 이제 개발을 해서 팔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서부터 우리가 그 허가 관청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산지 개발이나 이제 어느 개발 현장의 모든 토목공사가 보왕토가 있고 또 중력식 옹벽 또 이 식생 옹벽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공사는 많이 단순화됐습니다만은 여기서 표준화가 안 된 것이 이 식생 옹벽, 반준육이라는 옹벽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표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관청에서 아주 그 1대 0.3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블록은 판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좀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도 이거를 25년 30년 거의 가까이 공사를 해오면서 제일 이제 처음에 맞닥뜨리고 문제가 됐던 현장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근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2년 전 얘기인데 11월 달에 이제 어느 개발 현장에 이제 그 토목을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소장 겸 전체 관리를 해서 산을 절개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제 보강도를 쌓고 절투보 옹벽을 이제 호환해서 쌌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에는 절투보 옹벽이라고 돼 있고 식생 옹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배는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주인은 남의 땅에 아주 제일 근접한 곳에 절투보 옹벽을 쌓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러니까 15cm 후퇴하고 15cm 후퇴해서 3m 싸면은 벌써 이제 한 1.5m 이제 후퇴되는 거 아닙니까? 그 1.5m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직벽으로 쌓라는 얘기인데 기초 콘크리트 당연히 이제 제가 공사를 했으니까 기초 콘크리트 한 80m 정도 됐는데 기초 콘크리트는 이제 그 레미콘으로 이제 타설을 했습니다. 하고 기초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기초서부터 이제 2m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쌓기는 근입을 50전을 받기 때문에 5간을 쌓아가지고 2m를 쌓는데 그 뒤에 터파기를 할 때 이제 완전히 직각 터파기를 할 때 내가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질토하고 자갈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갈이 그리드 역할을 해서 이제 원호 파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세기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중력식 옹벽에도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다른 현장 가서 일을 하고 이틀 뒤에 갔는데 옹벽이 뇌단이 다 쌓여졌습니다. 쌓았고 제가 이제 육다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범면을 잡았어요. 범면을 잡고 12월 한 25일 정도 요렇게 이제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1월 달에 이제 이 강원도 횡성입니다. 1월 달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주인께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일한 전문가한테 전화가 와서 블럭이 넘어졌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하는구나라는 그 반성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공사장에서는 무너지고 문제가 발생이 된 현장은 없었습니다. 그 두 현장 맨 처음에 이제 애초에 제가 특허를 내고 공법을 만들 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특허를 만들고 공법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제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좀 그 어느 증권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혼자 이제 공사를 다 하겠다고 해서 실제는 저한테 하루 일당을 주셨습니다. 하루 일당을 주면서 제가 직접 시공을 하면서 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견적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분이 돈이 좀 부족한데 제가 직접 한번 시공을 제가 진두지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공사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일당을 받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그 평지에서 한 높이가 한 15m, 20m 상부에 이제 개발을 현장에 그 도로를 진입로를 확보해 가면서 올라가면서 도면에 의해서 이제 측량을 하고 레벨 측량을 해서 보강토스 할 때 싸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희 홈페이지 또 네이버의 연철수 제가 이름이 좋습니다. 연철수 강산토건 강산건업 대표 김기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의 이제 네이버에 이제 뭐 사기꾼이다, 뭐 개판이다, 뭐 특허권자이다,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이제 그 말들을 네이버에 이제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참 마음적으로도 한 3개월 기립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초에 그분한테 넘어졌을 때 그날부로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강원도 횡성 600고지 정도 되는데, 이제 그 강산건업에서 책임지고 그 눈이 녹고 이제 얼음이 녹으면 이제 그때 가서 시공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요. 4월달에 이제 그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에 이제 강산건업, 강산토건, 뭐 연철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참 곤란하더라고요. 어떻게 박람회에 이제 그 비용을 다 지급을 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이버에 그 댓글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 바람에 제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만약에 몇 월 며칠까지 안 지우게 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랬더니 이제 내려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고통이, 저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공사를 하니까요. 절토보 옹벽은 제가 땅을 보는 사람이고 땅을 아는 사람이라고 내 말씀을 드리지만 사출토가 있고 자갈이 많이 섞였으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뒷체음제가 한 1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m 정도의 뒷체음제의 토합에 의해서 전체 80m가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전체가 다요. 그 사진이 저한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무너졌고요. 또 제가 세 단을 쌓았어요. 세 단을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다 하고 이제 세 단을 쌌을 게 1m 50인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세 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절토보 옹벽, 이제 이 절개지 옹벽, 식생 옹벽은 이제 직병으로 세 단만 싸도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아니라 그것은 무너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 반중력식이라고 해서 이게 아로지고 이렇게 이제 식생이 될 수 있지 않는 블럭을 가지고 반중력식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절토 부분에는 그거는 싸시면 안 됩니다. 그 절토 부분에 만약에 그 블럭을 쌌다고 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타당치 않은 공사입니다. 그런 공법은 없습니다. 예, 그거를 만약에 성토면에 쌌다면 그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땅을 파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드를 뭐 몇 칸마다 쌓고 10톤 넣어라 다져 쓰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뭐 이제 그건 파볼 수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보강토를 사는 게 낫지. 그 이제 그 비싼 그 가격이 높은 그 중력식 옹벽, 아니 중력식 옹벽이 아니라 반중력식 옹벽을 거기다 대입해서 그리드 깔고 또 다짐한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쌓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반중력식이라고 싸는 것은 공사의 원가를 줄이겠다, 다짐을 안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그 제품을 갖고 온 건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보강토는 편중하중이에요. 어깨와 어깨 부대껴서 전체 보강토 무게가 전체 그 밑에 그 블럭이 이제 빠져나가고 쇄골이 돼도 보강토는 서 있는 공법이고요. 이 중력식 공법은 깨졌다든가 앞에 깨져 나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공법이죠. 중력이 이걸로 다 내려가는 이제 블럭이 중력식 공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든 반중력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좀 잘못된 거고,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고 저를 욕하겠지만은 그러나 방법은 없다. 그러나 안전성은 보장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럼 절토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절토면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보강토 설계에서 그것을 이제 중력식으로 했을 때는 설계 변경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중복을 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절토면 했을 때는 뭐 15전 뒤로 후퇴해야 되는 게 마땅한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어떤 공법을 적용해야 마땅한 이제 시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지 용벽 이제 절개지 쪽에 만약에 식생 블럭을 쌀 때는 이제 방법은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게 식생이기 때문에 블럭 안에까지를 골재를 넣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식생 옹벽이니까. 그러면 골재 뒤채움제의 다짐 밀도가 나왔을 때는 이제 뒤에다가 시공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뭐 직벽으로 싼다고 하면은 그리드가 없다 이랬을 때에 이제 구조검토 이제 뒤에 토합이 앞에 그 블록에 전도를 이제 전달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것도 뭐 정확하다고 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제 그 혼합골재, 그러니까 그걸 뭐 이게 혼합골재를 해서 이제 재생골재 하는 거 말고요. 보조기층에 까는 40mm 혼합골재를 2m 50 정도 이제 다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건 이제 그 토합을 견딜 수 있게 되기는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공사비가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웬만하면은 웬만함이 아니라 구조검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절토부에 쌓이는 거는 구조검토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2m를 한다면 2m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이제 말할 수가 없고, 2m를 했을 때는 큰 위험성이 이렇게 이제 작은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2m에 무너지는데 사람이 다치고 뭐 또 이제 그 건물의 피해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2m 이상 썼을 때 건물의 피해가 하고 사람의 인명 피해까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2m 이상은 구조검토를 해라, 2m 이상은 구조검토에 의해서 공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반중력식의 제품, 그러니까 식생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앞이 평평하게 된 제품이다. 그거는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이 절토부에 쌓이면 그건 아주 보나마나 그거는 100% 그거는 이제 잘못된 공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절토면에서 할 때는 15cm 후퇴해야 된다. 그래야 구조검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아주 확고하게 또 정부 측에서도 설계하시는 설계사님들도 허가 과정도 그거는 분명히 지키게 하고, 절토면에 보강토를 쌀 때도 그 설계에 의해서 구조검토에 의해서 보강토가 설계되고 시공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절토면에 이제 공법이 있어서
그 절대면에 이제 그 중력시 공벽 아니면 그 반중력시라든가 식생 블럭이 쌓인다고 하면은 공법이 있는 거야. 뭐 구조검토가 되면 그거야. 그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공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격을 적용하지 않고 쌓는 공사는 피해된다.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공사하고 땅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고 집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사진을 보고 유튜브를 봐도 어마어마한 공사 현장에 그런 형태의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 막아야 됩니다. 이 공사장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원가 절감에 의해서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된다든가 시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게 이제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 기관에서도 분명하게 2m까지는 우리도 일반 시민이 정부 관측에 얘기를 못하지만 2m 이상 되는 이 절개지 공벽에 직벽으로 쌓는다든가 이건 정부 설계도 피해줘야 된다. 왜 일반 시민들이 정부 공사한 것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뭐 피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이 이제 졸투보응벽이라든가 이 보강도의 선택 문제, 블록의 선택 문제 너무 원가에 치우쳐서 이제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공하시는 분들 저희하고 시공하시는 저희하고 한 20번, 25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시키면 갖다가 그냥 인건비 안 받고 그냥 오셔요. 예, 그런 고집을 가지고 공사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공사가 아니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들 좀 이렇게 공사를 안전하게 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개발한 또 옹벽공법을 또 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